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25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죠. 5년 만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 2+2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그래서 2+2 회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참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하게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용 외교장관은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자, 이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온 양국 공동 성명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야 할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직전에 나온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 그 직후에 나온 공동 성명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위협적 군사 행동, 그리고 홍콩, 신장에서의 인권 문제와 같은 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중국의 그런 위협적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그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미 양국 공동 성명에는 중국 문제도 빠져 있었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이 회담 직후에 나오는 공동 성명은 양측이 합의해서 나오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졌다라는 것은 한쪽이 이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반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아마도 정의용 외교장관이 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격렬히 저항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죠.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쿼드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성명이라든가 미일 양국 사이의 공동 성명에도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과 뭔가 그 목표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뭔가 모호해졌고 혼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을 북한 비핵화라는 이 용어로 아주 분명하게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넘게 써오던 이 북한 비핵화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게 끌려가더니 싱가포르 회담에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후퇴해버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얼마 전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어떤 개념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천영우 TV에 올렸습니다. 이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저희도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의 6자 회담의 한국 측 수석 대표였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거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자, 이분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냐?
1992년 2월 19일에 발효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서입니다. 자, 이 선언에서 남북이 뭐에 합의를 했냐면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이 8가지를 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보유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미 북한은 영변 단지 안에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방사 화학 실험실이다 라고 부르면서 재처리 시설이 아니다 라고 우겼었죠. 자, 이후에 북한은 계속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 위반해 왔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편단심 일방적으로 이 선언을 지켜왔죠. 자, 그러다가 94년 10월 21일에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이 표현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자, 그러다가 세 번째로 이 한반도 비핵화가 등장한 공식 문서가 2005년 육자 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자, 이 공동성명 제1조에는 육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이 취할 조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북한이 취할 조치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한국도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 그래서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 이것을 재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의무도 포괄하는 개념이죠. 자, 이것이 육자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입니다. 자,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접수, 배치한 적이 없고 또 농축, 재처리 시설도 없기 때문에 북한만 핵을 모두 포기하고 이 농축, 재처리 시설을 해체하면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까지 끌고 들어가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느냐?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이 실속 없는 용어 문제로 뭔가 북한과 계속 논쟁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북한의 농축 재처리 시설 보유를 불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의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직후부터라는 거죠. 자, 2006년 10월 14일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결의 1715호를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이 결의 제6항에서 북한에 대해서 소위 CVID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자, CVID는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즉 불가역적인 denuclearization, 비핵화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자, 당시 유엔 안보리가
뭔가 입법 기능을 발휘해서 이 CVID를 북한의 어떤 국제법적인 의무로 격상시키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죠. 자, 이것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북한의 CVID라는 용어로 압축하고 통일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곧 이 CVID라는 의미로 통하는 게 거의 10년 이상 굳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공동 성명의 문제점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더 큰 문제는 양측이 취할 조치의 어떤 순서에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북한의 비핵화라는 어떤 의무보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미국이 제재 해제를 통해서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그리고 대북 안전 보장을 미국이 제공한다. 이런 어떤 미국의 의무가 북한 비핵화보다 먼저 나온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해소가 북한 비핵화의 선결 조건인 것처럼 뭔가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 이렇게 천영우 전 수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비핵화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핵 우산 제공 금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인 어떻게 주장을 해오냐면 자신들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뭔가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북한의 어떤 변증법적인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일 뿐이다.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데 뭔가 그 최종적인 비핵화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하고 핵 무장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핵 무장을 아주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북한은 사용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 무장을 비핵화의 하나의 과정 또는 비핵화와 동의어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김정은이 어떤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거나 감동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한미 간의 2+2 회담 직후에 블링컨 장관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하는데 정의용 외교장관은 기자의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죠. 오히려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금 정의용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만 비핵화하면 한반도는 비핵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까지 걸고 넘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런 정의용 외교장관, 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뭔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 김정은에게 불경제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을 동맹 간의 어떤 공조나 결속보다 더 중시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